안녕하십니까. 뱅에돔 낚시 내게 말해봐의 박범수입니다. 뱅에돔 낚시 전문가 박범수. 그는 일본 최고의 낚시 명인들로부터 다양한 뱅에돔 낚시 기법을 전수받고 이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해 많은 낚시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낚시 전문가다. 예,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성산 일출봉, 그리고 맨 앞에 삼각하게 뾰족하게 솟아있는 섬이 삼각녀입니다. 자, 이곳은 남제주군에 속하는 우도라는 섬에 지금 작은 동산의 한 포인트에 저희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도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죠.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항에서 100길로 10분, 15분 정도면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우도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여기 해수욕장의 모래는 우리나라에서 극히 드물게 산호로 되어 있는 모래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이랍니다. 관광지로서도 굉장히 좋은 섬인데 뱅에돔 낚시터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들 전유동 낚시의 달인이라는 현봉훈 씨 잘 아시죠? 현봉훈 씨가 이곳 우도 출신입니다. 저도 십몇 년 전서부터 같이 이곳에서 우도에서 많은 낚시를 했는데 이와 같이 유명한 우도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뱅에돔 낚시에서 요즘 한참 화제가 되고 있죠. 천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 시간에 저희들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갯바위 처음 내리자마자 뱅에돔을 부르기 위해서 밑밥 뿌리는 방법, 그걸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채비가 조류하고 밑밥하고 흘러갔을 때 어떻게 동조시켜야 되는가 전 시간에 잘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현장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제주군 성산포항에서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도는 뱅에돔, 돌돔, 참돔 등을 노릴 수 있는 중량급 갯바위 낚시터로 유명하다. 특히 오늘 박범수 씨가 자리한 작은 동산 포인트는 뱅에돔 낚시인들 사이에서 자리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씨알의 굵은 뱅에돔의 출현이 잦기로 유명한 곳이다. 천조법을 하려면 먼저 채비를 만들어야겠죠. 천조법의 채비, 왜 천조법이라 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목줄을 10m를 쓰고 그 다음에 찌를 00 또는 0C, 그러니까 10m에 00 하면 1000이 되죠. 그래서 천조법이라 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이케나가 명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낚시인이죠. 가마카스 GI에서도 2번 우승하고 뭐 여러 가지에서 많은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그 이케나가 명인이 개발한 낚시 방법으로서 뱅에돔 낚시 그리고 감섬돔 낚시에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일단 채비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죠. 예, 천조법을 하려면 목줄을 10m를 연결해야 되겠죠. 자, 목줄 10m를 연결한다면 여러분들이 낚시를 지금까지 목줄을 3m 뭐 이렇게 쓰신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근데 10m를 쓰는 이유는 목줄이 채비를 잡아주는 기능, 또 서스펜드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박범수 씨가 뱅에돔을 공략하기 위해 선택한 채비는 바로 천조법이다. 천조법에는 10m 길이의 목줄이 주로 쓰이는데 그 이유를 보면 10m 길이의 목줄이 채비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데 적절한 길이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목줄을 10m를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이실런가? 목줄과 원줄을 직결한 부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게 베일에 걸리지 않을 때까지, 베일이 안 걸릴 때까지 채비를 써야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10m를 준 겁니다. 다음은 찌를 세팅해 보도록 하죠. 이 천조법에 쓰는 찌는 00 또는 0C 정도 찌를 써주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가라앉혀서 사용할 거니까 00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00 원추찌, 원추 EX의 S 사이즈의 00 이 찌를 사용해서 천조법을 한번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조법에는 00 부력의 원총찌가 사용되는데 박범수 씨는 10m 길이의 목줄에다가 5m 정도 지점에 멈춘 고무로 찌를 고정하여
전체적인 세팅을 마무리한다. 자, 채비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목줄 10m에 00G를 달고 그 다음에 멈춤봉으로 지금 찌를 바늘에서부터 5m 위치에 고정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바늘을 묶었습니다. 봉돌도 하나 쓰지 않는 아주 심플하고 간결한 채비가 되죠. 자, 이 채비를 가지고 오늘 뱅에돔 낚시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앞서서 전 시간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던 갯바에 처음 올라갔을 때 밑밥을 뿌려서 뱅에돔을 모으는 방법, 즉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밥 뿌리기의 기본은 공략 지점을 정한 후 점차적으로 밑밥 투척 지점 범위를 축소해가면서 밑밥을 뿌려나가는 것이다. 예,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갯바에 처음 올라왔을 때 밑밥을 어떻게 주어서 고기를 모을 것이냐. 자, 처음부터 범위가 10m 범위였다면 반으로 줬으니까 5m가 됐죠. 5m에서 또 반으로 준 2.5m가 됐죠. 실질적으로 이게 10m는 저 같은 경우는 20m. 좌우지간 밑밥 주걱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아주 넓게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반, 그 다음에 다시 반, 그 다음에 또 다시 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10주걱 정도 밑밥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데서 고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밑밥 냄새를 맡았을 겁니다. 움직여 오겠죠. 움직여 온 게 점점 밑밥이 중점적으로 나와서 중심 부분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채비가 땅 하고 투입이 되는 겁니다. 찌가. 그러면은 찌 투입돼서 채비가 정렬되면은 이 집중된 밑밥하고 동조를 이룰 수 있겠죠. 비로소 고기가 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채비가 밑밥과 동조되기 시작하는 가장 원점이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조류는 상황에 따라 좀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보셨듯이 저는 한 30m에 걸쳐서 밑밥을 뿌릴 수 있는 한데 가장 넓게 여기저기에 다 밑밥을 뿌려놨어요. 이러고서 한 5분 정도 기다립니다.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게 5분 정도 기다린 이유는 뭐냐면 떨어진 밑밥이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아, 여기 먹을 게 있습니다 하고 지금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은 처음에 밑밥의 위치보다 반으로 줄입니다. 전방 30m 이상을 뿌려줬으니까 요번에 한 15m를 뿌려줘야겠죠? 여기도 한 10주걱 정도 이렇게 뿌려줍니다. 최대한 먼 거리에 밑밥을 투척한 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처음 밑밥을 투척한 거리의 중간 지점에 다시 한번 밑밥을 투척한다. 또다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점차 밑밥 투척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채비가 밑밥과 동조되기 시작하는 원점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방법이다. 즉, 이렇게 점차 밑밥 투척 범위를 좁혀가며 고기를 공략 지점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밑밥 뿌리기의 기본이자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야, 잡어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잡어가 자리돔, 그 다음에 전갱이라고 그러죠. 전갱이. 그 다음에 저건 뭐 불볼락 같은데, 야, 이 상황을 뚫고 밑밥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지금 두 번째 했을 때 15m로 범위를 줄였죠. 또 5분이나 10분을 기다려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번엔 자기가 낚시하고자 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한 10주걱을 뿌려주게 됩니다. 자,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저것이 제가 오늘 첫 번째 노리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저렇게 밑밥을 한 군데 집중해서 3단계로 30m, 15m, 5m 이렇게 3단계로 밑밥을 멀리서부터 모으고 해서 한 곳에 집중을 시켰죠. 저기를 제가 오늘 노릴 포인트의 가장 기준점입니다. 저걸 기준으로 좌우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를 투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밑밥 뿌리는 법을 현장 상황에 알맞게 잘 활용한다면 뱅에돔 낚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드디어 밑밥을 뿌린 후 본격적으로 천조법을 이용한 뱅에돔 공략에 나서는데, 과연 천조법 어떤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천조법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죠. 천조법의 장점, 제일 첫 번째, 바람에 강하다. 어떤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도 포인트에서 밀려나질 않는다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채비를 견제하지 않아도 수중에서 60도, 45도에서 60도의 정확한 그 직선을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비가 항상 어신이 좋다. 그러니까 이 낚시를 할 땐 채비를 당겨주거나 이렇게 견제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조류가 어떤 곳으로 가든지 낚시하기가, 공략하기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단, 조류가 발 앞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좀 채비가 이게 낚시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조류가 바깥으로만 빠져나가는 조류도 그다지 좋은 조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만나는 좌우로 흐르는 조류가 약할 때, 이럴 땐 굉장히 효과적인 낚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목줄을 쓰면서 제가 10m를 썼죠. 10m를 쓴 이유가, 아까 이 장점의 첫 번째가 바람에 강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목줄은 무겁지 않습니까? 찌를 중심으로 바늘이 있고 여기도 약간 이렇게 처지게 되죠. 그럼 채비를 눌러주지 않습니까? 채비를 눌러주다 보니까 바람이 불더라도 채비가 밀려나질 않는다는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목줄의 길이가 길어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낚시를 시작하자마자 뱅에돔이 낚여 올라왔다. 오늘의 첫 뱅에돔인데 씨알이 자네요. 잘 놔줘야지. 가서 엄마 아빠 데려오라고. 이렇게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뱅에돔 낚시인들이 천조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오기도 한다. 자, 가서 엄마 아빠 데려와라. 저것도 긴 꼬리라고 저 조그만 게 목줄이 쓸렸어요. 그래서 바늘을 좀 잘라냈거든요. 바늘 새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뱅에돔 포인트로 유명한 이곳 작은 동산 포인트에는 현재 주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잡어가 상당히 많이 몰려든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박범수 씨는 잡어들 사이로 뱅에돔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언지를 준다. 자, 잡어들이 워낙 많으니까 채비를 주고 밑밥으로 앞에 던져 잡어를 일단 모았습니다. 자, 채비가 이제 정렬이 되면서 밑밥하고 동조를 하겠지요. 채비가 가라앉으면서 밑밥하고 동조를 하지요. 그래서 고기가 있는 층에 가면은 그 층에서 같이 미끼와 밑밥이 마주치면서 어신이 오게 되는 거죠. 채비를 투척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밥과 미끼를 동조시키는 것이며, 또 한 가지 고기들이 입질을 하는 수심층을 찾는 것이다. 뱅에돔 낚시에서 이 두 가지만 잘 적용시킨다면 뱅에돔을 낚을 가능성은 급격하게 높아진다. 채비가 내려간 것. 자, 미끼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끼가 없네요. 자, 미끼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신이 안 오겠죠? 천접보러 하시면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십시오. 미끼의 유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야, 잡어가 너무 많네요. 오늘도 힘든 낚시가 하루 되겠네요. 보통 암초지대나 동굴지대에서 서식하는 뱅에돔은 일단 미끼를 물면 바로 돌tum으로 파고드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엿슬림에 의해 줄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자리한 포인트는 보기에도 굴이 많은 전형적인 제조지형으로 두말할 나위 없이 많은 뱅에돔이 서식하고 있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만큼 낚싯줄이 엿슬림에 의해 터져버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포인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질을 받자마자 재빠르게 참지를 해서 단시간에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다. 현재 작은 씨알의 뱅에돔을 낚고 난 후 입질이 끊긴 상태다. 뱅에돔 낚시에서 입질층을 찾는 것은 중요하므로 박범수 씨는 계속해서 입질층을 찾는 데 열중하고 있다. 자, 찌가 투입되고
밑에 파란색 멈춤봉을 제가 했는데, 멈춤봉이 움직이는 걸 일단 봅니다. 멈춤이 빨리 움직이면은 그것도 입질이거든요. 천천히 움직이지 않고 지금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잡어가 미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움직임을 저으로 보는 겁니다. 자, 채비가 끌고 내려가죠. 점점 이거는 어신이 맞습니다. 자, 멈춤봉이 순식간에 수중으로 끌려 들어가고 낚싯대가 크게 휘는 것으로 보아 굵은 씨알의 녀석이 입질을 했음이 분명하다. 과연 두 번째 뱅에돔이 나타날지 기대를 해보는데, 하지만 팔딱거리며 공중으로 낮게 올라오는 녀석을 보니 아쉽게도 황줄깜정이, 이곳 포인트에 황줄깜정의 출현도 잦다는데 야, 너무 많다, 황줄깜쟁이가. 슬슬 걱정이 앞선다. 이거는 저 황줄깜쟁이라는 물고기인데, 일단 형태가 뱅에돔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입의 모양도 틀리고 꼬리도 틀리고 몸에 대한 무늬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 고기는 뭐 먹어서 죽지는 않는데 무지무지하게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별로 반가운 고기는 아니래요. 뱅에돔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대상어가 아니기 때문에 놓아주고, 황줄깜정이를 놓아주자마자 또 한 번 입질을 받은 박범수 씨. 황줄깜쟁이 천지네. 과연 이번에는 뱅에돔일까? 마음마저 간절해지는데, 하지만 물속으로 어른어른 비치는 모습이 이번에도 영락없이 황줄깜정이다. 오늘 뱅에돔 낚시의 중요 포인트 하나 추가! 바로 황줄깜정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뱅에돔을 공략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예, 이곳 작은 동산에서는 지금 물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천천히 흘러가네요. 아주 낚시하기 좋은 정도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동산의 수심이 20 몇 미터, 굉장히 깊은 줄 알고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뱅에돔이 주로 낚이는 수심층은 한 8m, 7, 8m라고 그러네요. 자, 오늘 7, 8m 집중적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정도 떨어졌는데 입질이 없는 거 보면 분명히 미끼가 없을 거예요. 천조법의 장점 중에 하나가 미끼의 유무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미끼의 유무를 어떻게 아느냐? 천조법 채비가 약간 가라앉지요? 그때 살짝 당겨져 보면은, 천조법은 매듭이 없는 전유동 같은 형식 아닙니까? 그래서 미끼가 있으면은 채비가 조금 무겁게 끌리는 느낌이고, 미끼가 없으면은 채비가 가볍게 끌려오는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천조법을 이용한 낚시에서 중요한 테크닉은 바로 미끼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비를 걷지 않고도 살짝 당겨본 느낌만으로 미끼가 남아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조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제 채비가 정렬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뱅에돔을 한번 기대해 보죠. 대개 천조법에는 목줄을 1.25에서 한 1.75 사이, 그 나오는 고기의 크기에 맞춰서 쓰는데, 저는 지금 여기 1.25 목줄로 10m를 엮어서 썼습니다. 1.25 목줄로 10m면은 저항 없이도 잘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 바람의 영향도 거의 안 탈 거예요. 자, 고기가 땡기는데. 채비가 정렬되자마자 입질을 받았는데, 자, 힘없이 너무 쉽게 끌려오는 것이 뱅에돔은 아닌 듯 싶다. 황줄깜쟁이. 이번에도 역시 자, 이거 오늘 낚시하는데 보통 어렵지 않은 게 아니네요. 밑밥으로 이번엔 잘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돼서 채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 있는 데를 찾았으니까 좀 더 그거를 이제 빨리 그 지역을 공략할 수 있도록 밑에다 봉돌을 제가 G5, G4 정도, G3를 달아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G3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G3 들면 굉장히 빨리 가라앉을 거예요, 미끼가. 그러면은 아까처럼 잡어층을 통과하기가, 바로 앞에서는 잡어층을 통과 못 하겠지만 원투 친 상태에서 잡어층을 통과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자, G3 봉돌을 바늘에서 한 20cm 위에 물려줬습니다. 나름대로 입질층을 파악한 박범수 씨는 잡어들의 공격을 막고
좀 더 효과적으로 입절층을 공략하기 위해 G7 봉도를 달아 채비를 빨리 가라앉게 만들었다. 과연 수많은 잡어층을 뚫고 뱅에돔을 노리는 그의 공략법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한 줄기 햇살조차 보이지 않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도 그칠 줄 모르는 상황. 게다가 황줄 깜장이와 여러 잡어들의 공략으로 계속해서 뱅에돔 낚기에 실패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어떤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뱅에돔을 낚을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변신을 꾀하는 그의 공략법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보자. 자, 잡어들이 많을 때, 물론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도 많지만 잡어들이 많을 때도 밑밥과 미끼의 동조 또는 밑밥을 통해서 잡어를 잡아놓거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죠. 지금 물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갑니다. 잡어층이 바로 발 밑에 자리돔하고 그 곽잭이라고 그러죠. 전갱이 제주도 말로. 그게 잔뜩 있고 조금 멀리는 상층부에 황줄감쟁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류는 이렇게 흘러가죠. 저 앞에 있는 조류, 저 앞에 채비를 던져서 흘려야겠죠. 근데 저 앞에 들면 황줄감쟁이가 벌써 물어버리죠. 거꾸로 그럼 조류를 맨 하류서부터 한번 잡아서 채비가 올라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하류로 한참을 던져줬어요. 여기는 밑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자, 그런데 이쪽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뱅에돔이 나오면 여기서 나올 겁니다. 여기서도 물론 있죠. 있는데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잡어들 때문에. 그러니까 잡어를 분리시켜서 뱅에돔을 잡기 위해서 조류가 지금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고 이 앞에는 작은 잡어들, 멀리는 큰 잡어들. 그래서 밑밥과 전혀 상관없는 채비를 원투시켜 가지고 저 앞에 50m, 70m 앞에서 동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끼가 안 떨어지고 뱅에돔, 저희가 잡고자 하는 뱅에돔의 물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죠. 그 대신 거리가 50m, 70m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밑밥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밑밥 컨트롤과 채비 컨트롤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그게 동조가 되고 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잡어층의 정면 돌파가 힘들어지자 상황에 맞게 잡어들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밑밥과 동조되는 끝 지점에 미끼를 투척시키는 것으로 공략법을 바꾼 박범수 씨. 이번에는 느낌이 괜찮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의 느낌이 정확히 통했을까? 채비가 문다, 고기 문다 이거. 우와! 보기에도 채비를 끌어당기는 힘이 만만찮아 보이는 녀석. 은근히 뱅에돔을 기대해 보는데 자, 뱅에돔. 역시 기대한 대로 채비가 딱 고기가 물게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영락 없이 고기가 뱅에돔 물고 들어가네요. 자, 이제 기대하고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천저법의 또 하나 장점. 지금 고기가 물어가지고 바늘이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바늘을 여기다 그냥 바로 묶어줍니다. 그럼 뭐가 틀리느냐? 일반 채비는 그렇게 되면 목줄이 제일 처음에 뭐 3m라 했던 게 점점 잘라내니까 짧아지겠죠? 그런데 이건 목줄이 10m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찌매듭만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똑같은 자기가 원하는 목줄의 수심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죠. 특히 토너먼트 같은 시합 같은데 그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시합 같은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채비입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묶고요. 지금 찌매듭이 목줄이 한 3m 밖에 안 되죠. 이거를 다시 좀 더 깊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것만 멈춤봉만 올리면은 4m고 5m고 목줄이 제일 처음에 10m를 끊어놨기 때문에 4m고 5m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목줄의 길을 항상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장점 중에 하나, 분명히 토너먼트 경기 같은 빠른 데서는 굉장히 유효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천조법이 지닌 또 하나의 장점. 바로 10m 정도의 긴 목줄 길이 때문에 목줄이 끊길 때마다 채비를 정비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간을 다투는 대회에서 천조법을 이용해 낚시를 한다면 방법적인 면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뱅에돔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현재 천조법이 점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 번 제대로 된 뱅에돔의 입질을 받기 위해 밑밥이 동조되는 하류 지점에 계속해서 채비를 투척한다. 이때 드디어 또 한 번의 입질이 시작되고 녀석을 놓칠세라 빠르게 릴링을 하는 박범수 씨. 하지만 미끼를 물고 마음대로 흔들어대는 녀석. 움직임을 보아하니 꽤나 큰 씨알인 듯한데. 이거. 뱅에돔 큰 것도 컸었는데 너무 여유 있게 줄을 줬네요. 좀 더 빨리 끄집어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고기가 나오는 걸 봤으니까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줄을 자르다 보니까 너무 짧아졌네요. 이제 목줄을 갈아주고 다시 한번 채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좀 더 원투가 가능하도록 좀 더 원투성 있는 찌를 가지고 채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가 한 8m에서 9m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미끼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미끼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뷰하느냐고 제가 집중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채비가 6m, 7m 내려간 지점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목줄지, 그러니까 매듭 부분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8m 그 정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8m를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 8m 정도의 깊이에서 입질을 받은 박범수 씨. 이번엔 좀 더 원투성이 강한 찌로 채비를 정비하고 계속해서 수심 8m층을 공략하기로 한다. 뱅에돔의 수심층을 파악했으니 이젠 입질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1분이라도 빨리 뱅에돔의 소식이 전해지길 기다리는데 오샤, 뱅에돔 같습니다. 이때 또 한 번 입질이 한국감자인가? 시작됐다. 돌돔이네요. 돌돔 새끼가 물었습니다. 채비가 벽 쪽으로 많이 붙으니까 돌돔이 물었네요. 일단은 잡어층을 통과해서 이런 고기가 물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자,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조법을 실제 낚시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조법은 말씀드렸듯이 목줄을 10m를 쓰기 때문에 채비가 상당히 무거워요. 그러니까는 무겁기 때문에 채비가 천천히 가라앉는 기능을 갖게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천조법의 기능 중에서. 자, 채비를 밑밥을 주고 밑밥하고 좀 벗어나게, 지금 잡어가 물지 않도록 벗어난 상태에서 채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채비가 안정될 때까지 일단은 기다리죠. 그때 밑밥을 통해 가지고 잡어들은 일단 불러 모아야지 채비가 안정되기 전에 채비에 있는 미끼를 따먹히면 안 되니까요. 가라앉아서 잡아문 것 같아. 국가시치가 물어버렸네요. 어렵게 황주 감정이를 따돌려 놨더니 이제는 새로운 잡어 독가시치가 등장해서 속을 썩인다. 독가시치도 여름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어종 중에 하나죠. 이 독가시치도 제주의 여름을 대표하는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가시에 독이 있어요. 찔리면 굉장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채비를 잘라 주시는 게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독가시치가 회도 그런 데로 먹을만 하고, 이제 카레를 발라서 튀김을 하면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저도 잘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자, 요거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조법으로 했을 때 지금 제가 채비를 던지고 밑밥을 끌어들인 다음에 밑밥을 뿌려가지고 잡어를 분리시킨 다음에 채비를 쫙 당겼다가
지금 원줄을 많이 풀어줬죠. 원줄을 많이 풀어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천조법의 두 번째 장점, 천조법은 채비를 전개하지 않아도 가장 고기가 미끼를 먹기 쉬운 45도에서 60도를 유지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 45도에서 6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줄이 당겨주면 그 각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원줄을 여유 있게 풀어주는 겁니다. 여유 있게 풀어주면은 원줄의 무게가 자체적으로 버티면서 목줄 10m가 있죠? 그 부분하고 같이 버티면서 채비가 60도로 쭉 그 직선으로 미끼가 선행해서 미끼가 채비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채비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 멀리 보이는 성산 일출봉 위로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먹구름이 짙게 자리하고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현재,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 특히 지금까지 꾸준히 입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잡어충을 뚫을 것이냐가 최대 고비로 남겨져 있다. 자, 끌려 들어간다. 이번엔 뭐냐? 이번엔 뭔가 싶더니 역시나 낮게 올라온 녀석은 황줄 깜장이다. 역시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뱅에돔 낚시할 때 요 목줄 위가 이렇게 쓸리지요. 손으로 만지고 고기가 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기가 안 물거든요. 꼭 잘라내고 다시 묶어 주십시오. 이 조과의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입질을 받고 나서 쓸린 목줄은 귀찮더라도 끊어내는 것이 대물 입질을 받았을 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채비가 고기가 물 것처럼 충분히 종조를 타면서 내려갔는데 입질이 없네요. 고기들이 딴 층으로 간 건가? 저번 시간에 제가 고기가 움직인다,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어떤 굴에서 자기가 살던 뱅에돔이 굴에서 나와서 먹이를 먹게 될 때 항상 일정한 데까지 올라올까요? 우리 낚시하다 보면 뱅에돔이 3m에서 물다가 갑자기 7m에서 물다가 10m에서 물다가 다시 3m에서 물다가 막 이런 변화가 있는 게 있습니다. 낚시인들 따라서 3m, 4m에서 고기가 잡힌다니까 물론 초보자들이겠죠. 목줄질 써서 얕은 수심을 하다 한두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뱅에돔이 안 떠오른다. 고기 없네? 그러고 끝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그때 뱅에돔은 고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기가 상황이 뭔가 틀려졌기 때문에 뭔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 뿐이죠. 자, 그럴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뱅에돔을 알려면은 뱅에돔의 습성을 알아야 되죠. 자, 환경적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자, 환경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용존 상소의 양, 바닷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온, 차거나 따뜻한 조류, 차거나 따뜻한 조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리고 세 번째 먹이를 품고 있는 조류, 물론 밑밥이나 밑밥뒤도 포함되겠죠. 이런 세 가지 요인에 크게 좌우되게 됩니다. 지금 이 고기가 아까 8m 정도에서 물었는데 지금 입질이 없네요. 미끼가 있는지 일단 확인해보고 미끼가 있다면은 수심을 더 내리고 미끼가 없다면은 좀 더 상층을 노려보는. 미끼가 없네요. 자, 이랬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8m니까 8m보다 좀 얕은 데를 노려보겠습니다. 왜 얕은 데를 노리느냐? 그 고기가 8m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거기 내려가기 전에 미끼가 없어졌기 때문에 고기가 안 문다는 가정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건. 그러면 8m보다 덜 가면은 고기가 물 수 있는 8m 덜 전에 견제를 해주면 고기가 물 확률이 있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외부적 조건과 물속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뱅에돔의 입질층도 함께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입질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수심 8m를 탐색하던 박범수 씨는 미끼가 8m를 내려가기 전에 사라지고 계속적으로 수심 8m층에서 입질이 없자 입질층을 상승시켜 새로운 수심층을 공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제 채비를 투척하고 찌가 밑밥과 동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기필코 이번엔 제대로 된 녀석의 입질을 받아내야 할 텐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터. 제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녀석이 등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류를 타고 천천히 정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채비. 순간 드디어 입질을 받아냈다. 자, 급하게 자리를 이동하고 힘차게 릴링을 하는 박범수 씨. 과연 이번엔 제대로 된 씨알의 뱅에돔이 인사를 했으면 좋으련만. 자, 드디어 모습을 보인 녀석. 반갑게도 그토록 기다리던 뱅에돔이다. 녀석 얼핏 봐도 손맛 좀 보여줄 것 같다. 30cm 좀 넘겠네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프겠다. 자, 30cm 될까 말까? 이제 점점 굵어질 겁니다. 고기도 지금 이제 활성이 좋아지고 항줄 감정이들이 좀 줄었어요. 이제 고기가 잡기 쉬워졌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도에서 시도했던 뱅에돔 낚시는 전체적으로 조항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높은 잡어들의 활성도, 특히 황줄 감정의 방해가 뱅에돔의 입줄층을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제 우도에서의 뱅에돔 낚시도 어느새 마쳐야 할 시간.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녀석이 등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자, 채비가 정렬됐습니다. 점점점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네요. 저게 목줄 길이가 5m니까 저 정도 내려갔으면 6m 선 됐을 겁니다. 지금. 자, 6m. 잡어층을 뚫고 미끼를 내려보내는 것이 뱅에돔의 입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중요 포인트다. 자, 한 7m 거의 내려갔을 것 같네. 이제 주로 여기를 노려. 아까 8m에서 한 번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입질이 오는지, 입질이 안 오더라도 찌가 약간이라도 깜빡하게 되면은 그거는 미끼를 그 고기인지 잡은지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층에 고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아직 7m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7, 8m의 수심층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뱅에돔을 공략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입질은 오지 않고 있다. 자, 8m가 다 내려갔는데 미끼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요. 미끼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위에서 반응을 했다는 확률이 높은 거지요. 자, 위에 내려갈 때 일단 견제를 해주면서 좀 더 위층에서 장시간 있도록 한번 잡아줘 보겠습니다. 7, 8m 선에서 입질이 없자 공략 지점을 좀 더 높은 입질층으로 바꾸기로 한다. 이렇게 입질이 없을 때에는 상황에 맞게 입질층을 변화시키는 건 역시 뱅에돔과의 한판 싸움이자 뱅에돔 낚시의 매력이다. 더 땡겨 임마. 에이. 지금 미끼가 이 목줄 찌 멈춤 이 표시가 내려가기도 전에 고기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미끼가 없어지면 찌가 옆으로 쫙 나갔는데, 이럴 때 목줄찌를 달든가, 아니 목줄째네, 저 막대찌를 달든가, 아니면 채비를 더 쫙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이제 5m 전후에 수심에서 어느 층에서 고기가 반응을 하는지 찾아봐야 할 겁니다.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m의 수심층에서 다시 한번 뱅에돔 공략에 나섰지만 더 이상의 입질은 없었다. 비록 좋은 조과를 얻지 못했지만 뱅에돔 낚시에서 천적법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하루였다. 뱅에돔 낚시 공략법을 배울 수 있었던 우도에서의 출전은 아쉽지만 이렇게 막을 내린다. 아유, 오늘도 날이 이렇게 안 좋네요. 이 비에, 이 잡어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뱅에돔 낚시 참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자, 오늘은 천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천저법의 장점, 바람 불 때 강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줄을 10m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찌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눌러주기 때문에 바람이 암만 옆에서 불어도 채비가 밀려나는 일이 없다. 강하다. 바람에 강하다. 자, 두 번째, 미끼의 유무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채비를 살짝에 당겨주면 미끼가 달려있을 땐 채비가 무겁고 미끼가 안 달려있을 땐 채비가 가볍기 때문에 미끼의 유무까지도 낚시인이 확인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토너먼트 대회 같은 데서 하는데 목줄 같은 게 바늘이 고기가 물거나 그러면 자꾸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럼 목줄이 점점 짧아지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낚시꾼이 목줄을 새로 감아줘야 되는데 이건 10m가 있기 때문에 잘라도 뭐 한참을 쓸 수 있다. 그래서 토너먼트 같은 경기에 시간을 뭐 절약해서 많은 낚시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장점이 큰 장점이고, 단점으로 하면은 일단 조류가 밀려 들어오는 데서는 낚시가 불가능하다. 굳이 단점이라 찾자면 그거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천조법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 보는 것만 가지고는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몇 번씩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마주쳐보고 하시면 여러분도 아, 천조법이 이거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